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쓴 지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이번 13 프로 맥스를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실제로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알면 좋은 점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새롭게 나온 제품이 있죠. 바로 에어팟 3세대인데요.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어팟 2대를 드리는 이벤트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120Hz 프로 모션부터 정말 프로 사용자들을 위한 1TB 용량 옵션, 그리고 이제는 이게 정말 스마트폰 카메라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진 카메라,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에라 블루가 새로운 컬러이기도 하고 제일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스테인리스와 이 컬러의 조합은 진짜 좋습니다. 아주 잘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케이스를 끼우고 다니니까 솔직히 시에라 블루 색상을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투명 케이스를 잘 사용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뒷면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노치도 기존보다는 좀 작아졌는데요. 노치의 변화는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인데 실제로 써본 결과 화면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와닿는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정도였어요. 배터리 잔량 표시라도 되면 좀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무게도 좀 중요한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12 프로 맥스를 사용해서 무거운 거에 좀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3 프로 맥스는 상당히 무거워졌죠. 거기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카드 지갑 같은 것도 붙이고 다니니까 거의 기존 무게보다 약 70g 정도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70g이지 정말 무겁습니다. 기존에 갤럭시 폴드 같은 걸 사용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이 무게는 쉽사리 적응하기 힘든 무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존에 가벼운 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생각 잘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GPU 코어가 한 개 더 있다는 점이겠죠. 아이폰 13과 13 미니에는 4개의 GPU가 들어갔고 프로 라인업에는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아이폰 13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13이랑 13 프로 맥스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두 기기의 성능 차이는 거의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그래픽에서는 눈에 띄는 점수 차이를 보여줬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 중에서 이 그래픽 성능을 확 체감할 수 있는 앱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감상 눈에 띄게 더 빠르고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기존에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다가 13 프로 맥스로 바꿨는데 이번에 기존보다 효율성이나 그래픽에서는 좀 발전이 있었죠. 매년 그래왔듯이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12 프로 맥스를 사용했을 때랑 13 프로 맥스를 사용했을 때랑 성능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120Hz 주사율 때문에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었지 실제로 더 빠르고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A14 바이오닉의 성능도 굉장했다는 거겠죠. 앞으로 몇 년 뒤에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앱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버벅거린다거나 로딩이 느리고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앱에서 칼같은 속도를 보여줬고요. 현재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상당히 오버 스펙이라서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아이폰 12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업그레이드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는 체감될 만큼의 큰 차이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아이폰 11이나 그 전 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배터리 라이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업로드한 배터리 비교 영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에 배터리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저는 기존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할 때도 배터리가 막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13 프로 맥스로 넘어오고 나서 느낀 점은 배터리가 정말 안 떨어진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특히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잠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12 프로 맥스를 쓸 때는 이렇게 켜놓고 잠들면 거의 무조건 20%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13 프로 맥스로 넘어오고 나서는 아무리 유튜브를 켜놓고 잠들어도 12 프로 맥스보다는 배터리가 거의 한 20% 정도는 더 남아 있었어요. 물론 화면 밝기 같은 거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상당 부분 체감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기존에 12 프로 맥스를 사용할 때는 한 저녁 10시쯤 되면 이제 배터리를 슬슬 충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아침까지 내비둬도 배터리가 이게 떨어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래 갔습니다. 체감상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느껴졌고요.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안 들었어요. 물리적인 배터리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고 또 이번에 들어간 가변 주사율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폰을 굉장히 헤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하루는 충분히 버틸 정도고요. 만약 라이트 유저라면 적어도 이틀 사용하시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간 건데 바로 프로 모션입니다. 120Hz 가변 주사율인데 상황에 맞게 주사율을 바꿔주는 거죠. 컨텐츠에 따라 10Hz부터 120Hz까지 주사율을 조정해주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배터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 120Hz로만 작동한다면 아마도 배터리가 미친듯이 달 거예요. 처음에 13 프로 맥스를 딱 켜보고 이 스크롤을 해본 순간 진짜 부드럽구나,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느껴지는 차이가 굉장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니까 역체감이 되면서 막 끊기는 느낌까지 확 들었어요. 약간 과장을 좀 보태면 고장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 120Hz가 적용되기를 엄청 기다려왔고 부드러운 화면을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또 웃긴 게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 사용했을 때는 120Hz가 정말 특별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특별함이 좀 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폰 화면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프로 모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모든 앱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게임 내에서 이 120Hz가 다 구동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업데이트가 적용된 몇몇 게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게임들이 아직까지 120Hz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점차 많은 앱들에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120Hz가 적용되는 앱이 많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20Hz는 13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라서 120Hz 하나 때문에 프로나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 하나죠.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번 프로 맥스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3개 렌즈 모두 12메가픽셀의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소는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리개값이 낮아져서 저조도 상황에서 좋은 사진을 건지기 쉬워졌습니다. 망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3배 광학줌을 지원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더 망원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하지만 조리개값은 오히려 조금 높아져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사 촬영도 가능해졌죠. 접사 촬영은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건데 피사체에 가깝게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몇 번 찍어봤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찍어도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주 찍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접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찍으실 테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접사 촬영은 기능은 좋은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이 접사 기능을 따로 모드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의외로 접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종 불편하더라고요. 최근 애플에서 이 부분을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센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디테일을 훨씬 더 잘 잡아줬는데요. 스마트 HDR4의 적용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저조도 사진에서 퀄리티도 좋아졌기 때문에 12 프로 맥스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전문 포토그래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동영상은 어떨까요? 영상 촬영은 제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갔죠. 바로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피사체 간의 자연스러운 초점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놀랍게도 촬영 후에 심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네마틱 모드를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인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리뷰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사용은 하는데 막상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솔직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어내긴 좀 힘들었어요. 짐벌이나 삼각대에 놓고 연출을 하면 좀 더 멋지게 찍을 수는 있는데 이걸 또 손으로 들고 찍으려다 보니까 퀄리티에서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특히 피사체와 배경의 경계는 아직도 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키노트에 나온 것처럼 시네마틱 모드로 완벽한 영상을 찍기는 사실 정말 어렵고요. 가끔 가다가 색다른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번에 13 프로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다소 아시지만 일반 영상 촬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번 프로 라인 완전 강추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프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지원받게 된 카메라인데 블랙매직에서 나온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이전에는 포켓 시네마 6K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6K 프로가 나왔어요. 저희도 최근에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은 카메라더라고요. 일단 최대 6K까지 촬영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하게 캐논 EF 마운트가 있어서 캐논 렌즈와의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에는 없던 내장 ND 필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후면에 달려있는 스크린도 이제는 틸트가 가능해져서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래서 촬영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는 비용 대비 정말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카메라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약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무게가 좀 무거워진 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120Hz 주사율, 그리고 이번에 엄청 길어진 배터리, 카메라 좋아진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하고 사용 중입니다. 특히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아예 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장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거나 지인분들 거 사용해 보시면 다시 못 돌아가실 거예요. 역체감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